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아주 잘 나가는 아웃도어 업체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인데 이분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네요. 그런데 그 사업이 엄청 잘 돼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벌린대요. 이분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1957년 나는 고철상에서 석탄을 떼는 중고 화덕과 60kg이 넘는 모루, 집게와 해머들을 구입해 대장간 일을 독학하기 시작했다. 등반 장비를 직접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는 요세미티의 높은 암벽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며칠간 이어지는 등반을 위해서는 수백 개의 피톤을 박아야 했다. 당시 모든 등반 장비는 유럽산이었고 피톤은 연철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한번 암벽에 박아 놓은 피톤은 그 자리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걸 의미했다. 유럽인들은 등반을 정복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모든 장비는 뒤따르는 다른 정복자들의 등반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다시 사용하려고 뽑아내다 보면 피톤의 머리가 부서지곤 했다. 연철로 만들면 약한가 봐요. 그래서 재사용이 안 되었죠. 우리 미국 등반가들은 랄프 waldo 에머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 존 뮤어와 같은 초월적 사상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성장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죠. 산에 오르거나 자연을 찾을 때는 그곳에 갔던 흔적을 남기지 말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스위스 출신의 대장장이이자 등반가 존 살라데는 포드의 모델 H축을 이용해 좀 더 나은 피톤을 만들어서 요세미테 에로 침리 첫 등반에 사용했지만 더 이상은 만들지 않고 있었다. 나는 크롬 몰리브된 강철로, 연철이 아니고 강철로 만들어진 수확기계의 날로 첫 번째 피톤을 만들어서 TM 허버트와 함께 요세미티의 로스테로 침리와 센티널록 북벽을 등반하던 초기에 사용했다. 좀 더 단단한 이 피톤은 요세미티의 크랙 등반에 이상적이었고 뽑아내서 몇 번이고 다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이 무지무지 잘 돼서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직원들도 엄청 많이 고용하고 막 폭풍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이제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업 상담가이신 까미 박사를 찾아갔는데 그분의 첫 질문이 왜 사업을 하냐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환경에 기부하기 위해서 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주식이나 더 잘 나가는 사업에 투자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분히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문이 박힌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예요. 직원들에게 회사의 철학을 가르치면서 비로소 까미 박사의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35년이 지난 후에야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알게 된 것이다. 나는 환경이라는 대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바랐던 것은 우리의 피톤과 피켈이 그 등반 장비에 필요한 피톤과 피켈이 그 환경을 생각하고도 더 잘 되었다는 거죠. 엄청 팔린 거예요. 피톤과 피켈이 다른 장비 제조업체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처럼 환경을 생각해도 오히려 돈은 더 잘 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본보기가 되었던 것처럼 파타고니아가 다른 기업들이 환경의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탐구할 때 본보기로 삼을 만한 모델이 되는 것이었다. 환경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산업과 그런 것이 커져서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게 돈을 벌어서 환경에 기부한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죠.
까미, 그 상담가였던 까미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내가 당시 회사를 팔고 수익을 주식시장에 투자했더라면 2008년의 시장 붕괴 이후 자연을 보호하는 운동에 내줄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파타고니아의 지속 불가능한 성장 추진과 전체 산업 경제의 지속 불가능한 성장 추진이 비슷한 모양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사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비록 정말 어려운 방식이었어도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경을 위해서 아주 작은 대장장이 일을 독학해서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잘 됐는데 그게 막 너무 잘 되고 막 직원도 많이 고용하고 막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다른 대규모 기업과 사업체들과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성장하다간 이 지구는 언젠가는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성장만을 위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잘 됐다는 거죠. 최고의 제품을 만들 때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경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 라는 사명 선언에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 이야기의 전부이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해놓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삶의 기술에 통달한 사람은 일과 놀이, 노동과 휴식, 몸과 마음, 훈련과 오락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는다. 무엇이 어떤 것인지 거의 알지 못한다. 일을 놀이처럼 한다는 거죠. 이게 놀이인지 일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기술에 통달한 사람은 일과 놀이, 노동과 휴식, 몸과 마음, 훈련과 오락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는다. 무엇이 어떤 것인지 거의 알지 못한다. 일을 놀이처럼 즐겁게 할 수 있다니 너무 멋지죠. 기억하라. 일은 재미있어야 한다. 우리는 풍성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직원들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우리는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대장간을 경영하던 시절부터 2m짜리 파도가 올 때면 작업장에 문을 닫고 파도를 타러 갔다. 우리의 정책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언제나 유연한 근무를 보장하는 것이다. 서핑에 매진하는 사람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서핑을 하러 가는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파도와 조수와 바람이 완벽할 때 서핑을 간다. 스키는 습기가 없는 가을눈이 올 때 타러 간다.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든 바로 나설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이름의 근무시간 자유 선택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직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좋은 파도를 잡고 오후에 마음껏 암벽을 타고 학업을 계속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맞이한다. 이런 유연성을 통해 자유와 스포츠를 너무나 사랑해서 엄격한 근무 환경에 정착하지 못하는 귀중한 직원들을 얻을 수 있었다. 특권을 남용하는 직원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의 제목 밑에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말이었어요. 이분은 등반을 하는 걸 좋아하고
서핑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휴가 다음 주 화요일 2시 이게 아니고 언제든 파도 타기 좋을 때가 있잖아요. 파도 타기 좋을 때, 등반하기 좋을 때, 그럴 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기업의 환경 철학에는 직원들이 가정에서도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파타고니아는 회사 차원에서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기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직원들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환경단체나 사회단체에 각자 기부하도록 격려하는 부흥기금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 개인차를 이용해 출근하는 관행을 대체하기 위해 회사는 드라이브레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거나 카풀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한다. 직원들이 가정의 물건을 재활용하기 위해 회사로 가져오는 것도 허용한다. 1989년 솔트레이크 시티의 직원들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회사 주차장을 유타주 최초의 재활용 센터로 개방했다. 자전거를 타거나 카풀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오히려 돈을 준다는 거죠. 우리의 순매출의 1%인 지구세가 바로 그들에게 가는 이유이다. 순매출에 순이익이 아니고요. 보통은 기업들은 순이익의 몇 프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순매출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순매출의 1%를 지구세라는 이름으로 각종 환경단체에 기부한다는 거죠. 나는 평생 야외 스포츠를 즐기면서 자연이 다양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배웠다. 자연은 단일 재배와 집중화를 싫어한다. 구성원들이 열정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수천 개의 소규모 시민단체들은 비대해진 조직이나 정부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큰 정부나 큰 조직에다가 기부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풀뿌리 소규모 시민단체를 지원한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치인들이 좋게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정당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5% 남아있는 노숙림, 그러니까 아주 숲이 우거진 그런 것들, 노숙림과 북아메리카에서 건강한 연어를 찾아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내를 지켜줄 것인가. 산림청, 중앙정부, 지방정부, 퍼시픽 럼버나 와이어 하우저 같은 기업들, 나는 이들 중 누구도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것은 소규모 풀뿌리 시민 조직들이다. 사실은 환경을 위해서는 정부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런 정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기업을 변화시켜야 하고 기업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소비자를 변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기부를 받으니 기업의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업이 변하면 정부가 변화하겠죠. 기업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소비자를 변화시켜야 한다. 소비자가 사는 거가 중요하니까 소비자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기업은. 그러면 소비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잠깐 소비자라고? 그건 나잖아. 변화가 필요한 게 나라고 말하는 거야? 정치가와 기업가들은 소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정치가와 기업가들은 딱 우리 수준만큼 잘 된다는 거죠. 우리 수준만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환경을 위해서 소비하게 되면 기업은 거기에 따르고 기업이 환경을 위해서 하게 되면 정치가도 환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